뭔가 절벽 끝에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되게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지 않게 해준 게 저의 온라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혼자 있었으면은 더 숨고 집에 들어가서 햇빛을 안 보고 커튼을 닫고 지냈을 것 같은데, 그때 저의 블로그랑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카페 커뮤니티랑 거기서 만난 온라인 친구들이랑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뭔가를 계속 해내도록 옆에서 미션처럼 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저의 일상이나 루틴을 다시 끌어올려줬다. 그래서 온라인 친구들에 대한 경험이 일단 너무 좋았고, 실제로 40만 터지고 30만 터진 제 영상 5분 만에 찍었었어요. 유튜브 7개월 차 때 조회수 300만 회가 터지는 기쁨을 한번 맛보았고, 그 뒤로 조회수 수익으로 수익 창출되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하다가 또 인스타로 잠깐 넘어가서 인스타 한 지는 또 1개월 정도 됐을 때 영상 10개 정도 올린 상태였는데 갑자기 30만 회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올린 것도 30만 회 터지면서 1개월 차에 이거 맞아? 이러긴 했었습니다. 왜 SNS를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시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냥 키워드로만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이 SNS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8년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됐고, 그다음에 사건이 있어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직장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지방으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일은 계속 이어갈 수 없었고, 지방에서 아기 키우는 육아도 같이 하면서 그 상태에서 제가 돈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딱 3가지 조건을 제가 일단 찾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돈이 들지 않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10년 뒤를 돌아봤을 때 이거 할까 말까 했을 때 선택이 그래 너 너무 잘했어 할 수 있는 선택이면은 일단 뭐든지 해보자.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었고, 세 번째는 제 아이랑 저가 안전해야 할 것. 그래서 이 3가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SNS를 시작해보자. 처음에는 좀 못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얼굴도 나와야 된다고 하고 편집도 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좀 욕먹을 것도 무섭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3가지 조건에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안 할 이유는 없죠. 과거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지방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셨을까요? 제가 하던 원래 일은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일을 했었는데, 내려가니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업은 일단 없었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등하원을 한 시간 딱 중간에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시간제 계약직 일자리였어요. 근데 그게 마침 그 옷 공장 컨테이너에서 생산 분류를 하는 그런 직종이었고, 뭐 가릴 거 없었죠. 당연히 거기 시간 되니까 가서 뭐 1시부터 5시까지 딱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 시간대니까 뭐 직종 가릴 거 없이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던 게 그 공장에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목적이 아예 돈이다, 수익이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조급해진다 해야 되나? 빨리 지치고, 사실 사람들이 뭘 하나 일을 했을 때 1개월은 그래도 좀 꾸준하게 뭘 해보자, 회사를 들어가도 뭐 3개월은 다녀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 SNS는 너무 빨라서 그런지 이게 트렌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만 했는데 성과가 안 나면 마치 한 달을 한 것처럼 막 조급해지는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수익화를 보고 시작하면은 의외로 빨리 나동그라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또 수익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하는 이유가 어쨌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수익을 원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수익이 나기까지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어떤 경로에 따라서 수익이 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봤을 때 SNS로 수익이 나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의 것을 팔 것이 있는 사람,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자기의 것을 팔 것이 있고, 이거를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파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쉽다고는 못하겠어요. 개인 브랜딩을 해야 되니까 빠른 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기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사람,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또 그만큼의 팬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풀이 되니까 그것도 두 번째 방법이고, 이제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부업 광고에서 올라오는 딸깍하는 그런 부업들 있잖아요. 인스타 릴스를 흥행시켜가지고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조회수라든지 음원 이런 거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부업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익이 빨리 안 납니다. 한 제가 봤을 때 6개월 이상은 하셔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저도 유료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내고 유튜브 강의를 하나 들어봤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성과가 7개월 차에 300만이 터졌다 했잖아요. 그 수업은 뭐 한 달짜리였는데 그때 저는 엄청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그 중에서 빨리 수익 나는 사람은 한 1% 정도 그래도 나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포기하지 않고 3개월 하는 사람은 또 조금 나고 6개월 하는 사람도 조금 나고 약간 버티는 영역이 아닌가.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의 아까 과거 얘기나 뭐 집안 얘기를 물어보셨어가지고 연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제가 가장 나락이었던 것 같은 순간이 있었고 뭔가 절벽 끝에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되게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지 않게 해준 게 저의 온라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혼자 있었으면은 더 숨고 집에 들어가서 햇빛을 안 보고 커튼을 닫고 지냈을 것 같은데 그때 저의 블로그랑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카페 커뮤니티랑 거기서 만난 온라인 친구들이랑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뭔가를 계속 해내도록 옆에서 미션처럼 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일상이나 루틴을 다시 끌어올려줬다. 그래서 온라인 친구들에 대한 경험이 일단 너무 좋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주변 환경이 너무 바뀌기 힘들 때나 나를 너무 가두거나 힘들게 할 때 한 번에 바뀌지 않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들들 볶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물어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해야 되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친구, 가족보다도 의지가 될 수 있었던 게 약간은 떨어져 있는 사람. 한 템포 떨어져서 내가 원치 않는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안에서 치유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사실 SNS를 시작하게 되고 거기서 제가 SNS 시작했어요. 저 SNS 조금 할 줄 알아요 하니까 그럼 나 이거 가르쳐 줄래? 저거 가르쳐 줄래? 하면서 챌린지가 생기고 이거 너무 고마웠어. 나는 이거 알고 싶어. 저거 알고 싶어 하다가 이제 강의가 되고 이렇게 된 거여서 저한테 SNS는 재미도 물론 있지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해주고 내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끼게 해준 고마운 존재예요. 아침 새벽 시간 1시간에는 대본 짜고 그 다음에 점심 1시간에는 대본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30분 동안 내 입으로 한번 말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거나 날을 잡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일을 한다 하면은 월요일에는 대본을 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촬영을 해요. 사실 대본을 짜는 게 더 힘들지 대본만 있으면은 촬영은 내가 말하는 영상이다 하면 5분 만에 찍거든요. 실제로 40만 터지고 30만 터진 제 영상 5분 만에 찍었었어요. 집 하얀 벽에서 그냥 찍었는데 생각보다 촬영과 편집은 큰 영역이 아니구나 느꼈고 그래서 수요일에는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은 진짜 짧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촬영은 진짜 짧게 끝나니까 그 뒤에 편집을 조금 할 수 있으면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편집된 본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예약 업로드만 걸어놓으면은 사실 월, 수, 금 해서 한 3개 컨텐츠가 그 주에 나온 거 예약 걸면 다음 주에 가고 또 다음 주에 월, 수, 금 이렇게 해서 또 다음 3개가 다음 주 거 가고 이런 식으로 한 달의 캘린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를 만들 때도 자기 혼자서 생각하면은 머리가 뜯어지고 쥐가 나고 하나 만드는데 4시간, 5시간씩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요즘에 잘 나와 있는 AI를 좀 이용을 하자.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뭐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혹은 내가 이미 속내 익은 거 있으면 거기에 학습을 시켜놓죠. 대부분 챗GPT로 많이 처음에는 하시긴 하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이걸 본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그걸 또 보는 나는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주제들이 딱 적어놓은 게 있어요. AI의 비서처럼 진짜 쓸 수 있는 어려운 말로 하면 프롬프트를 하고 쉬운 말로 하면 질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미리 다 세팅을 해놔요. 항목마다 갈아 끼워서 적어놓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고 그걸로 쓰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멤버들한테도 왕초보 60대 혹은 50대 시니어 육아맘 직장인 이런 식으로 초보이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생각을 처음에 하라고 하면은 거기서 대부분 80%가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말로만 처음에는 해봤더니 다 안 하시길래 그러면은 제가 느껴봤을 때 초반에 가장 즐거움은 이게 올려서 컨텐츠가 터져서 이 올라가는 기쁨을 한 번 탁 느껴보면은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뭔가를 올려보게 하자, 1번.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게 뭔가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기쁨을 느껴보게 하자. 그게 무조건 이거는 올려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성과를 혹은 뭔가의 결과물을 하나는 진짜 내보시자. 제가 유튜브 챌린지를 하고 있을 때 느낀 건데 의외로 시니어 분들이 참 잘하십니다. 저의 수강생 중에 은행권에 오래 계시고 그다음에 은퇴를 하셔서 처음으로 나 유튜브 뭐 영상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만들지 몰라 뭐 이러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트로트를 좋아하시니까 트로트 계열의 취미를 잡아서 영상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채널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갑자기 30만 뷰 터지고 쇼츠 1,500명 구독자가 는 거예요. 신규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니어도 상관없고 육아맘도 상관없고 직장인 제가 봤을 때 부업러도 상관없고 엔잡러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뭔가 딱히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보다는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잘 맞아요. 제일 처음에 SNS를 어려운 분한테 하는 저의 얘기는 나의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고민이 있었을 때 아니면 뭔가를 이뤄냈을 때 혹은 뭔가를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다 고민을 가지고 사는데 제가 만약에 3년 전으로 돌아가면 3년 전에 붓바세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기 전에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기를 낳기 전에 혹은 아기를 준비할 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다. SNS로 뭔가 누구한테 막 많이 알리려고 하지 말고 나의 과거에 나 자신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뭐라고 할래요? 이렇게 하면은 카페에서 수다가 끊임없이 나와요. SNS를 시작할 때 조금 겁이 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거대하게 느껴지는데 SNS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평범한 사람일수록 더 솔직하게 할 얘기가 많다. 그리고 AI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은 진짜 얘기가 있는 사람들한테 끌린다.